요사이 보람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한창 화제였죠. 6살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람양의 노는 모습, 먹는 모습, 일상의 모습들을 담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그런 채널인데요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이네 가족이 최근에 95억 상당의 강남 빌딩을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떠들썩한 겁니다. 알고 보니 보람이네 가족이 이 보람튜브라는 채널로 한 달에 버는 수익이 37억 원. 이 뉴스에 세상이 술렁였습니다. 지금이라도 유튜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. 근데 여러분, 정말 누구나 유튜브 시작하면 이렇게 벌 수 있는 걸까요? 도대체 유튜브 세상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유튜브 생태계를 공부해서 책을 쓰신 분이세요.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,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. 금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. 아니 인기 유튜버가 되면은 웬만한 직장인 부럽지 않게 번다, 혹은 더 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했었어요. 네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월 수익 30억 원? 네. 이게 사실이에요? 이 보람튜브 유튜브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. 유튜브 채널이 총 3가지가 있어요. 이 보람양과 친구분들이 일상을 올리는 보람튜브 브이로그라는 채널이 예. 구독자가 1755만 명이 되고요. 예. 또 장난감 리뷰를 주로 올리는 보람튜브 토이 리뷰라는 채널이 1361만 명, 또 이외의 콘텐츠를 올리는 보람튜브 채널이 424만 명입니다. 그래서 세 채널을 합치면 구독자가 3,500만 명 정도인데요. 와. 이 월 30억 원이라는 수치는 이 세 채널의 광고 수입을 미국의 한 마케팅 사이트에서 예. 추정한 숫자입니다. 월 30억 원대. 그러면은 그 영상에 붙어 있는 광고 수익만으로 30억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 외에 장난감 가지고 PPL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또 따로 계산이네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보람튜브 채널 정도 되는 규모의 협찬성 광고 단가가 영상 하나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추산이 되거든요. 와. 그래서 실제 보람튜브의 수익은 더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유튜브 시작한다고 제 주변에도 그 장비가 네. 얼마나 되는 거야. 우리 애도 시켜야 되겠네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일단 유튜브의 시스템을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금 기자를 모셨습니다. 그 수익 구조,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유튜브에서 지금 영상을 올리신다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구독자가 1,000명이 넘어야 되고요. 또 연간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, 예. 시청자들이 시청한 시간이 4,000시간을 넘어야 됩니다.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이용자의 시간을 다 합쳐서 4,000시간? 네, 맞습니다. 예. 자신이 올린 영상에 대한 모든 시청 시간이 4,000시간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. 예. 통상적으로 유튜브 수익을 설명을 할 때 조회수 1원당 1원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. 한 사람이 클릭하면 그게 1원 이렇게들 생각해요. 이거는 워낙 수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좀 하는 거고요. 실제로는 해당 채널의 광고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영상마다 광고가 몇 개 붙였냐에 따라서? 네, 맞습니다. 그 유튜브를 보시면 콘텐츠 앞에 붙는 광고가 하나에서 2개가 붙기도 하고요. 예. 중간 광고를 붙일 수가 있고요. 그렇죠. 또 영상 밖에 배너 광고도 붙일 수가 있는데요. 10분짜리 영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영상을 1분만 보고 끄면 뒤에 있는 광고는 안 보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실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100만 클릭이 나온 다음에 어마어마한 건데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수익이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의 거대 유튜브라 그럴까요?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유튜버가 몇 명이나 될까요?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집계를 낼 경우에 이 보람양이 출연하는 3개 채널이 각각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 구독자 1위, 2위, 7위를 하고 있더라고요. 보람이 하나가 1, 2, 7위를 다 싹쓸이 했어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3위가 제이플라라는 가수 유튜버인데요. 예. 이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부르는 커버곡이라는 스타일의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4위도 장난감을 소개하는 두두팝토이라는 채널로 716만 명이고요. 예.
또 그다음 5위가 기타리스트 정성화 씨의 이제 기타를 치는 채널로 584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. 특징이 좀 보이네요. 인기 네. 좋은 콘텐츠들은 주로 음악이나 뭐 장난감,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 이런 거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이 두 장르가 첫 번째 강점이 뭐냐면 언어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렇죠. 예. 몸 동작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. 다른 나라 어린이들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. 예. 또 음악도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서 사랑을 받고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시청 경향이 있는데요.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같은 프로그램을 보여줘도 다시 열심히 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똑같은 거 계속 시청을 하고 음악도 비슷해요. 되게 10번, 20번씩 듣잖아요. 그렇죠. 조회수가 몇 배씩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제 음악과 어린이 콘텐츠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6살 아이도 한 달에 37억을 번다는데 이거 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.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생각들. 사회적으로 많이 부추기고 있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유튜브를 하시는 분 중에 생계를 유튜브로만 유지하는 분들은 1%도 채 안 될 것 같아요. 1%도 안 된다고요? 네,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익 창출이 되는 조건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이걸 넘기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요. 사실 구독자 몇만 명 만들기도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몇만 명 있는 유튜버들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. 구독자가 몇만 명이 돼도 버는 수익은 최저임금 수준? 네.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에서 뭐 보람이만큼은 아니어도 보람이 반의 반만큼만 벌어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. 이런 생각하고 퇴사하시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. 장비 비싼 거 덜컥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면 유튜버들 촬영 장비들 있잖아요. 예. 이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서요.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네. 게다가 금 기자님, 이렇게 이제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네. 점점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, 이것도 좀 우려할 부분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보람튜브에서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하면서 부모님이 강도로 막 분장을 해서 아이를 속이는 내용이 있었고요. 예. 또 아이에게 운전을 시키는 듯한 내용도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. 그때 아동학대 논란이 꽤 컸어요. 그리고 좀 대중적인 인기 유튜버들 있잖아요. 예. 어린이에게 연예인급으로 불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을 자신의 콘텐츠를 하던 중에 은은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게 더 이런 경우도 심각하다. 좀 아이들이 좀 심하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그리고 엄마 몰카라고 해서 본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경우도 있었고요. 저도 이 기사 어디서 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엄마가 막 옷 갈아입고 이런 것까지 다 찍지 않았어요? 네, 맞습니다. 그쵸? 네. 아이고, 그거 근데 계속 우려는 나오고 있는데, 이 자극적인 콘텐츠, 가짜 콘텐츠. 아직은 어떤 심의라든지 뭔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? 심의라는 게 사실 기준이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죠. 예.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라 보니까 나라마다 심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일단 콘텐츠 양이 너무 많잖아요. 유튜브 한 달 이용자가 총 19억 명 정도에 달하고 19억. 수시로 올라오는 영상만 사람이 다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못 거르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좀 잘못 심의를 했다 보면 오히려 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유튜브가 대세 미디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.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조사에 보면 1위가 유튜버랍니다, 여러분. 이런 세상이라면 난 몰라, 나는 몰라 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, 이걸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보람이처럼 벌어야지라고 고가 장비를 사려고 하시는 그분들에게 한마디? 정말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걸 전업으로 전환할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좀 용기를 내주시는 게 유튜브 성공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 얼마든지 좋은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이걸로 내가 보람이처럼 벌어봐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낭패 보신다는 거. 직접 관두시면 안 됩니다. 여기까지 이모저모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. 금 기자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.
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